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 한강씨의 심각한 좌편향 반대한민국적 역사인식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했던 여성작가 김규나씨가 좌파단체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규나 작가는 그들의 신성한 무엇인가를 모욕했다는 거겠죠라며 어제 고발당해도 오늘 할 말은 할 것이라는 반박문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강성 좌파 성향 단체인 소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김규나 작가를 5.18 특별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규나 작가는 지난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그리고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계엄군과 군경 등에 의해 희생당한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마치 썰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피고발인 김규나의 행위는 5.18 역사를 왜곡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매우 중대하고 파렴치한 범죄 행위며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한계는 물론 인간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금도까지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피고발인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하고 선동해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들과 유가족은 물론 수많은 국민들과 한강 작가에 대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성 좌파 단체의 이 같은 고발에 대해 김규나 작가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했네요. 그들의 신성한 무엇인가를 모욕했다는 거겠죠. 어제 고발당해도 오늘 할 말은 하겠지만 새삼 2018년에 쓴 글이 오늘을 예견한 것만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문단에 대해 첨언합니다. 꼼꼼 읽어주시고 이번을 계기로 문학과 소설이 얼마나 대중을 선동하기 좋은 도구인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 2018년에 자신이 있었던 한국 문단에 대한 글, 한국 문학의 소위 사회 선동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단의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할까 한다. 한국 문단을 이해하려면 샤르트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사상가이자 소설가, 프랑스 최고 지성으로 알려진 그는 사실 모택동 기관지 인민의 대의, 프랑스 극좌파 일간지 해방의 주관을 맡기도 했던 맹렬한 공산주의자였다. 그의 사상적 스승으로 알려진 모리스 메를로 뽕띠는 막시스트로서 진보적 폭력, 즉 미래건설을 위해 필요한 폭력은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다. 샤르트르는 그의 사상을 더 강력하게 개성하여 공산주의는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공산주의야말로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유일한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이념은 참여문학, 즉 문학이란 사회의 변혁을 가져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실천으로 모아진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개 XX라고 했던 샤르트르가 변혁해야 한다는 사회의 최종 모델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샤르트르는 6.25 전쟁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한국의 도발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김규나 작가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정말로 문제투성이의 인간입니다.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으로도 거의 정말 개차반에 가까운 수준의 여러가지 모순을 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좌파
샤르트르를 숭상하는 사람이 세계 곳곳에 있죠. 한국에도 굉장히 많았고 특히 한국 문단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샤르트르라는 인간입니다. 김균하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한국 문단의 실천적 뿌리는 바로 샤르트르의 소위 참여문학 정신이다. 문학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들 나름의 책임감 아래 한국 문학은 이미 오래전에 삶에 대한 진실한 성찰과 보편적 가치 구현, 인간 정신이 추구해야 할 초월적 가치를 제시해야 하는 문학의 참된 역할을 저버렸다. 대신 세상에 내던져진 채 상처만 받는 나약한 개인,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피해자로만 존재하는 개인을 강조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부정, 경제발전의 기적을 독재 정권의 부산물로 폄하하며 친일을 최대 악으로, 북한은 최대 선으로, 과학의 발전과 자유시장 경제는 현대인을 소외시키는 절대 악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과 파괴되어 간다고 믿게 만든 세상에 대한 공포와 분노로 가득 채운 문학을 통해 역사와 진실 왜곡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더 나은 미래, 즉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작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의도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과 출판 권력이 지원 육성하는 작품은 이러한 방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작가는 자연스럽게 동일한 주제를 가진 작품을 생산해내는 시스템 위에 올라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출간한 창비의 세계 문학 전집 발간사이다. 김 작가는 그러면서 창비의 세계 문학 발간사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개성이 매몰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물질 만능과 승자 독식을 강요하는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현대사회는 더 황폐해지고 삶의 질은 크게 훼손되었다.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선으로 인정되고 상업주의에 물든 문화소비가 삶을 지배할수록 문학은 점점 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삶의 본질을 성찰하는 문학의 자리가 위축되는 세계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 창비 세계문학 발간사 중에서. 그러니 이토록 불행한 현실을 어찌하겠는가 하는 화두를 머리가 말랑말랑한 청소년 독자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 책 읽는 지성인들이여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을 부정하라. 상업주의와 문화소비는 천박한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여 부자를 저주하고 너의 불행에 분노하라는 선동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이쯤 되고 보면 문단이 작품뿐 아니라 작가들을 각종 언론에 내세워 발언하게 하고 광장과 촛불을 적극 지지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물론 그러한 주장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은 샤르트르의 참여문학 정신과 메를로 뽕띠의 폭력 인용에 기반한다. 여러분, 바로 이 한국의 좌파 성향 작가들, 이런 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하면 비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걸핏하면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광화문 나가서 몰려가서 아주 생떼를 막 쓰고 이렇게 하죠. 마치 잘못된 거에 저항한다, 무슨 불의에 저항한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높이죠. 오케이,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바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과연 어떻게 하느냐. 가령 문재인 정권 같은 대한민국 최악의 그런 정권, 그런 최악의 대통령, 그런 최악의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하는 온갖 형편없는 짓들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 성향 작가들, 문인들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말입니다. 전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죠. 지금 노벨문학상 탄 한강 역시 마찬가지죠. 한강이 아마 박근혜 정부 때는 무슨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나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때 한강이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우리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한강뿐만 아니고 한국의 좌파 성향 문학인 혹은 언론인, 문화인 대부분이 그런 아주 이중잣대와 내로남불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보이죠, 당연히. 박근혜와 윤석열에 대해서 저항한다면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큰 목소리를 내야죠.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문재인 아래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금 만만한 비좌파 정권, 비좌파 대통령이 들어서면 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행세한다.
그걸 도대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한국의 좌파들 중에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수없이 많죠. 정치인도 그렇고 문학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이 우파 진영보다 훨씬 많은 게 한국 좌파 쪽이 현실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그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제를 해야죠. 그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김균하 작가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참여문학 정신에 깊이 발담그고 있는 현재 문화 권력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다. 그러니 뜻있는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독자가 한국 문단이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와 힘을 주셔야 한다. 사회공동체 속에 불행한 개체가 아닌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개인을 그린 작품을,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키워주셔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작가들만이라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거짓을 거짓이다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지 모른다. 작가가 작품 속에 개인의 구원을 그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마침내 문학이 문학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야 작가가 살고 바른 작가 정신이 깨어나야 문학이 살고 독자가 산다. 그러지 않고는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은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정치는 개판이고 경제는 기울어 가는데 한가하게 무슨 문학 타령? 이렇게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정신과 영혼 세계에 씨앗을 심는 일이고 30년을 바라보고 그 뿌리를 가꾸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TMTU를 통해 개인의 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것이 문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 TMTU라는 것은 김균하 작가를 중심으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Trust Me, Trust You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김 작가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샤르트르의 모순점 하나를 통렬하게 다음과 같은 예를 소개하면서 지적합니다. 샤르트르를 말한 김에 모순덩어리 공산주의자 샤르트르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 그는 196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지목되었는데 노벨 문학상은 부르주아 잔치라며 폼나게 수상을 거절했다. 실은 라이벌이었던 까미가 이미 57년에 43세의 젊은 나이에 수상한 것이 배 아파서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아무튼 더 웃긴 건 10년 뒤 형편이 어려웠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폼 잡고 안 받았던 상금을 좀 줄 수 없겠느냐고 타진했다가 단번에 거절당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박성경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김균하 작가가 5.18과 4.3을 소재로 소설을 써 노벨상을 탔다면 저것들이 어떤 역사 사료보다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찬사 보냈겠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발광했겠지. 역사 왜곡 작가라고 뼈까지 잘근잘근 물어 뜯을 거고, 그런데도 진영 논리로 보지 말고 축하해 주라고 덩신 같은 소리 작작하쇼.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전쟁에선 오직 죽고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김일성 회고록은 되고 전두환은 안 되고, 한강은 되고 마광수는 안 되고, 김연아는 되고 정유라는 안 되고, 김정숙은 되고 김건희는 안 되고, 다른 놈은 다 되고 박근혜만 안 되고, 이렇게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박성경 작가의 이 마지막 문장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김일성 회고록은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라면서 된다. 그런데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왜곡했다고 안 된다고 중단돼. 한강은 온갖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써도 괜찮지만은 연세대 교수를 했던 마광수의 소설은 문제가 있다. 같은 스포츠 선수 중에 제대로 대학에서 수업 충분히 안 들어갔지만은 김연아는 괜찮고 정유라는 안 된다. 또 대통령 부인 중에 그렇게 날뛰었던 김정숙이 했던 행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김건희가 그거보다 훨씬 적은 일들이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고, 대통령들 모두가 했던 그런 문제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따위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것이 한국이라는 일침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강의 노벨 수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김규나 작가나 박성경 작가와 같은 우파 여성 작가, 친대한민국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읽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순알TV의 관련 영상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더라도 김규나 작가와 박성경 작가의 책들을 사서 읽었다, 이런 글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국내에서 이런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적극 도와주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상당히 한국 문단의 균형을 위해서, 좌편향이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문단에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체제를 긍정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작가들이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그리고 지켜봐야 될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